네, 안녕하세요. 네,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애초 계획은 여러분들을 직접 학교 캠퍼스에서 뵙고 서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직접 이런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그게 맞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뵙지 않고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학교의 어려움도 양해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나마 저희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2년제의 전문학사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전문학사 과정을 졸업하신 이후에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3, 4학년 과정이 존재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사회복지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회복지학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사회복지학은 다 함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적인 노력을 행하는 것을 사회복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이것을 간단하게 이미지화를 시켜놓는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사회복지학은 전통적으로 빈곤과 같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회과학의 한 분야예요. 이 사회과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학에서는 어떠한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가라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흔히들 문제 보면은 답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즉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도 우리가 고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자원에는 가장 크게는 돈이라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 사회복지사가 대표적인 인적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 그리고 사회적 자원에는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즉 조직이 존재해요.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같은 영리 기업이 나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 이 사회 문제 해결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회복지기관,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도 이런 사회적 자원 안에 해당되는 하나의 조직, 기관이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도, 즉 법률도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사회복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그럼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 전문가, 즉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국가 자격증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필수 또는 선택 과목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정도에 사회복지기관에 직접 나가서 실습을 해보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진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복지학은 응용사회가로서 진출 분야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정부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리 영역, 세 번째는 비영리 영역입니다. 놀랍게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부, 영리, 비영리 영역 모두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영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진출하실 수가 있고요. 영리 영역으로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팀을 신설해서 주로 여기에 채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복지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출 분야가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비영리 영역인데요. 아마도 영리 영역과 비영리 영역,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영리 영역은 돈을 버는 곳이고 비영리 영역은 그러면 돈을 벌지 않는 곳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영리 영역과 비영리 영역은 모두 수익 창출을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영리 영역은 수익이 창출됐다 하면 그 수익을 분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익이 나면은 그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이런 주주들에게 이윤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영역은 주주가 없어요. 그 비영리 영역은 거의 그 어떤 개념이냐면 돈을 벌긴 버는데 그 이윤이 창출되면 그것을 분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해당되는 기관에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비영리 영역에서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이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그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클라이언트들이 그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시간 그 기관 내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시고 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주로 식사와 그리고 잠은 자택에서 해결하시고요. 그 낮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이런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방문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활동에 참여하시는 이런 것이 주로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시설 안에 계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케어가 주된 업무가 되겠고요. 사회복지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그리고 운영, 평가 등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영역의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관련한 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등이 존재하고요. 여기에도 당연히 진출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비영리 영역 중에 재단이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또는 이랜드 복지재단 또는 중부재단과 같은 다양한 재단들이 존재하고요. 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사업을 펼쳐야 될 것이냐 이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 네 번째는
다양한 자선모금 단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기아대책본부 또는 컨페션 이런 것들이 바로 자선모금 단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등등이 존재합니다. 즉 국책연구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등등 지방정부별로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재단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진출 가능하십니다. 전문학사를 졸업하신 이후에 나는 취업보다는 보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에 3, 4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 즉 4년제 대학으로 편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도 당연히 가능하시겠죠. 자, 이걸 보시면은 어느 학과에 비해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 광범위한 이런 학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는 사회복지 학과 중에서 우리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 학과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학과는 처음에 실버복지과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우리 과는 사회복지학과로 학과명을 개편을 했어요. 그 배경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버복지과라고 한다면은 노인복지과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물론 노인복지 쪽으로 진출하시고자 하는 학생도 존재하지만 장애인 복지 또는 빈곤 또는 아동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하지만 학과 명칭이 실버복지과이다 보니까 장애인 기관이라든가 또는 아동 청소년 기관 또는 빈곤 쪽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지원 서류를 내면은 아니 노인복지를 전공한 학생이 왜 우리 성격이 좀 다른 이런 기관을 오려고 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런 좀 어폐가 좀 있었고요. 편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버복지과 체제에서는 그 사회복지학 뿐만 아니고 노인운동 재활과 관련된 마사지, 테이핑, 요가 또는 응급처치 또는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의 교과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에 지원 서류를 냈을 경우 노인운동 재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사회복지학을 제대로 과연 배운 것이냐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도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실버복지과다 보니까 주로 취업 분야가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센터로 한정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서 2년 전부터 사회복지학과로 학과 명칭을 개편하면서 커리큘럼을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즉 사회복지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사 교육과정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복지학을 100% 커리큘럼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비단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고 기업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기본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중에서 엑셀 요거를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즉 엑셀을 모르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취업하기도 좀 힘들 뿐만 아니고 또 취업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과에서는
그 전산회계 ITQ라고 해서 주로 엑셀과 관련된 이런 교과목을 1년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전산회계 2급 또 자격증을 따실 수 있도록 저희 학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한 그 실버복지과와 다르게 사회복지학과로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로는 사례관리론,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 정보처리에 의해 사회복지 현장실습 세미나,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 창업론 또는 미술심리 상담, 이 등등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교과목으로 커리큘럼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사기 과정, 즉 3, 4학년 과정에 진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동보육 과정이라고 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모금 홍보 마케팅 전문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고 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마도 학사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다 싶은 게 아니 왜 보육교사 자격증을 학사기 교육과정에 넣었는가? 이것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전문학사 과정하고 학사기 그 교육과정은 취업처가 그러니까 메인 취업처가 다르게 설계를 했습니다. 전문학사를 여러분이 취득하시면은 주로 취업하시는 곳이 주로 사회복지 생활시설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십니다. 즉 요양원 또는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곳이죠. 즉 클라이언트에 대한 케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과목을 이수하시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과목을 이수하시면은 시험 없이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기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4학년 과정으로 되시면은 아마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회복지 이용시설 같은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대표 중인데요. 이런 사회복지 이용시설 같은 경우 부설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취업하시는데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사기 과정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과정을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론 원하신다면 어린이집으로 취업하실 수 있겠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의 활용도는 저희 학과에서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취업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를 들려드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회복지기관 모금 홍보 마케팅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건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과정인데 국내 최초로 설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설계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학과에서는 매년마다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CEO 분들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즉 사회복지기관 관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학과와 여러 가지를 논의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저희 학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도 많이 활용하고요. 또 지역사회 거의 40여 개 기관의 기관장 분들하고 정기적인 네트워킹이 형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고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현장의 최근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은 우선은 오너가 정부예요. 지방정부입니다. 그 사회복지기관은 이 지방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이 기관의 주인이 정부다 보니까 그냥 맡겨두진 않겠죠. 그 재정적으로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이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그 사회복지사업법상 각 기관이 꼭 해야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정해놨습니다. 이것을 목적사업이라 하는데요. 이 목적사업 이외에는 이 비용을 정부로 지원받는 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체 사업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냐? 이거는 지역사회 주민들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시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 기관을 홍보하고 모금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 모금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개발팀 또는 모금 홍보팀 같은 전문적인 조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금 관련해서 최근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수막 내걸고 전단지 돌리고 또 기관 홍보자료 뿌리고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 기관이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후원자가 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로 중산층 이상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 현수막, 전단지 볼 시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벌써 기관별로 유튜브 채널을 설정해 두고 있고요. 이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동영상 콘텐츠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 기관 담당자들 같은 경우 사실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경험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또 제작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제작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이용시설 관장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이면서 즉 내부 직원이면서 이런 우리 기관에 대한 모금,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모금, 홍보, 마케팅을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은 우리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1급 자격증만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채용하겠다라는 것이 지역사회 사회복지 이용시설 관장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사회복지기관 CEO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뽑아냈고요. 이것을 올해부터 정규 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또 그리고 그래픽 처리, 또 유튜브 영상을 기획하는 일, 또 이것을 제작하는 일, 이것을 학사학위 과정, 3학년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4학년 2학기 때는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인턴십을 보낼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이용시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사학위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모금 홍보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 또 역량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4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인턴십을 가셔서 그 사회복지 기관의 이용시설에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또 거기에 스토리 라인을 짜고 또 기관에 대한 홍보와 또 모금을 요청하는 또 이러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여러분의 유용성은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채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학사기 과정에서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이라고 해서 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 조사를 실시하고 났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주로 사회복지 생활시설 쪽으로 주로 가시고요. 학사기 과정을 마치시면은 사회복지 이용시설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시고 또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우리 학교의 브랜드 학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고요. 또 그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전문학사 과정 2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우리 학과의 계획은 이와 같이 방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 모두 아마도 원하시는 성공 모델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를 꿈꾸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2권이 있어요. 한 권은 워너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부제로 사회복지사 취업에서 실무까지 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저랑 친분이 있으신 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친분이 있는 분 책 팔아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신다고 해서 저에게 떨어지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용이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아마도 사회복지사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많은 물음표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입니다. 또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느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심세 여러분, 이 책은 한 권쯤은 사서 탐독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책은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동서울대학교 도서관에도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부제를 보시면은 22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회복지사의 세계라고 되어 있죠. 총 22명이 이 책을 집필했는데 이 22명이라고 하는 거는 22개 영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경험담을 수기 형태로 받은 거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서는 이 22개 이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역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개만 여기 추린 거고요. 보시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쪽방 상담센터, 또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또 학교사회복지사, 또 의료사회복지사, 자원봉사센터, 또 정당보좌관, 협동조합,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회복지의 진출 영역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나는 어떤 영역이 보다 적절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이러한 용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학과의 위치입니다. 동서울대학교 정문을 넘어서셔서 운동장을 지나셔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빨간색 건물이 바로 9호관입니다. 이 9호관의 4층에 사회복지학과가 존재합니다. 교수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저희 학과는 한 학년에 80명이 정원이고요. 이 80명이 다 함께 수업을 듣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80명을 A반, B반 형태로 해서 각 반별로 40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학과의 교수님은, 전임 교수님은 총 5분이시고요. 그리고 겸임 교수는 2분이시고, 그리고 강사님들은 한 6분 정도 계십니다. 각 1학년 지도 교수님 중심으로 교수님의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1학년 A반의 지도 교수님은 승금이 교수님이십니다. 연구 분야는 지역사회복지, 자원봉사, 노인복지,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시고요. 담당 과목은 지역사회복지론, 미술심리 상담, 1, 2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담 과목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1학년 B반 지도 교수님은 신경환 교수님이십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강의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접니다. 저는 이상철 교수고요. 2학년 A반을 지도반으로 두고 있고 사회복지학 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또는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등등을 또 사회복지조사론 이런 등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 연구 분야는 사회복지행정, 비영리 조직,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관리 또는 기부자원봉사 그리고 노년학, 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연구 분야로 두고 있습니다. 2학년 B반 지도 교수님은 김상아 교수님이시고요. 임상사회복지를 전공하셨고 정신보건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목으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정신건강론 등을 강의하시고요. 이기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을 지도반으로 두고 계십니다. 연구 분야는 아동복지, 보건안전, 보육,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방법 등을 전공하셨고요. 담당 과목은 가족과 젠더, 아동관리와 복지, 아동복지론, 인성화 3 등을 강의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학사기 전공 심화과정으로는 제가 학사기 전공 심화과정 1학년, 즉 3학년 과정을 지도를 맡고 있고요. 학사기 전공 심화과정에서 저는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1, 2를 강의하고 심화 진로 설계 상담 과목입니다. 요거를 강의할 예정이고요. 이균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사기 전공 심화과정 4학년 과정을 지도반으로 두고 계시고 학사기 과정에서는 보육교사론, 심화 진로 설계를 강의하십니다. 저희 학과 조교로는 행정조교로는 박소연 조교, 그리고 기자재 조교로는 박혜빈 조교가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저희 학과는 여러분들을 각각을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날개를 달아드릴 준비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학과와 함께 성공의 날개를 달고 함께 날아올라 가시겠습니까? 저희 학과는 준비가 됐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학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상 코로나19가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확산 추세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때 아마도 동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3월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 수업 같은 경우는 직접 여러분과 만나서 수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원격 강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개별 교수님들이 만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저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과 교수님들 또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모두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교정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